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홀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정. 올해 56살이 되었습니다. 은정 씨, 뭐해요? 평일에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나중에 우울증 걸린다니까. 친구 미숙이의 잔소리가 또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노력하는 고마운 친구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산악회 한번 가볼래? 사람들 되게 좋아. 특히 중년들 많아서 편하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산이라니 저는 운동가는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미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토요일 아침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미숙이는 저를 산악회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중년 남녀가 모여 있었고 모두 밝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총무라는 최기훈 씨가 제게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은정 씨,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코스는 초보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길이니까요. 50살 정도로 보이는 기훈 씨는 조금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에게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겠죠. 산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며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특히 기훈 씨는 중간중간 제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보고 험한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도 했죠. 박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봄에는 산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산 후 헤어질 때 기훈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기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 내내 다음 산행을 기다렸습니다. 새로 산 등산화를 몇 번이나 꺼내보고 등산복도 구입했죠. 자녀들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딸은 호주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명절에 가끔 화상통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쌓여갈 때 산악회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산행에서 기훈 씨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중간중간 물과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그의 친절함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살짝 했습니다. 은정 씨, 산에서 만난 인연은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한번 산에서 마음이 통하면 평생 갑니다. 기훈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남편과 이혼한 후 스스로를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던 제게 그의 말 한마디는 봄비처럼 내 마음의 씨앗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산길에 미숙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기운이 좀 수상해.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한 거 아닌가? 글쎄, 난 그냥 조심하라는 말뿐이야. 미숙이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그저 친구의 과한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산악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차츰 기훈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산악회 활동이 넉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산길을 오르며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훈 씨와의 대화는 항상 설레었죠. 그는 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잔잔한 유머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훈 씨 옆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문득 다른 여성 회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귓속말을 하고 가끔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마치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식 시간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두 여성 회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온 김 선생님도 결국 안 오더라. 그러게 기훈 씨가 손댔다가 바로 잠수 타버린 거지. 이번엔 새로운 박 선생님이네. 쯧쯧 불쌍한 사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죠.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산행을 시작하면서 기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왠지 그의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산행이 끝난 후 미숙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아, 산악회에서 기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려줄래? 미숙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말하려고 했었는데 기훈이 신임 여성 회원들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구는 건 유명해. 특히 이혼한 중년 여성들 위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어지간한 총무들은 예쁜 신입 회원은 다 노려. 특히 기훈이는 중년 여성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 외로움을 잘 이용하거든. 미숙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저 타겟 중 하나였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받을 나이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56살의 나이에 누가 저를 유혹의 대상으로 볼까요? 그저 미숙이의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는 회원들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훈 씨가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도 비슷한 친절함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 친절함이 특히 새로운 회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남성 회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몸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빈번해지는 시선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다른 남성 회원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산행 힘드시죠? 다음에 저랑 둘이 쉬운 코스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의 제안에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없던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산 후 단체 사진을 찍는데 기훈 씨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허리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불편했지만 사진 촬영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난 후에도 그 손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코스로 가요. 박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이 있어요. 기훈 씨의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숙이의 경고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제 나이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기뻤지만 그 관심이 순수하지 않다면 어떡할까요? 외로움을 달래려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 산악회 큰 행사인 계곡 산행이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산길을 오르는 행사였죠. 이번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근처 펜션에서 뒤풀이를 하기로 했죠. 뒤풀이 자리는 생각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맥주와 소주가 오가고 회원들은 점점 더 흥겹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음료수만 마시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은정 씨, 이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한잔해요. 기훈 씨가 소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훈 씨의 지속적인 권유에 결국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두 잔, 세 잔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도 왠지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평소 그렇게 술이 약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여성 회원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정숙 씨라고 산악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으신데. 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정숙 씨는 제 팔을 잡고 화장실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자 정숙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바지 한쪽 걷고 올라가면 산에서 재미 보려는 신호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회원들 중에 그런 코드가 있어요. 여성이 바지 한쪽을 걷으면 관심 있다는 뜻이고, 그럼 남자들이 접근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이상한 시선들, 수군거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은밀한 코드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훈 씨도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기훈 씨는 주로 이혼하신 분들을 노려요. 외롭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중년 여성들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단지 타겟이었다니. 그동안의 친절함과 관심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미숙 씨가 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혼하셨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미숙이가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에도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공유했다니요.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훈 씨가 술 권하는 건 나중에 펜션방으로 유인하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급히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훈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이른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기훈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산악회가 순수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다니. 이런 나이에도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숙 씨의 경고 이후 산악회에 계속 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이 들어버린 모임이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의 불편한 문화가 걱정됐습니다. 결국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 산행은 조금 더 높은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장비와 준비가 필요했죠. 출발 전 기훈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든 코스예요. 중간쯤에 쉬어갈 수 있는 바위 쉼터가 있으니 힘들면 거기서 좀 쉬었다 가도 돼요.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정숙 씨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일까요? 산행이 시작되고 저는 의도적으로 기훈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남성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저에게 접근해 힘드시면 쉬었다 가시죠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정숙 씨가 말했던 바지 한쪽을 걷은 여성 회원들이 중간중간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 회원은 모두가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남성 회원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고 나중에 하산할 때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과 친밀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중간 휴식 시간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다른 남성 회원이 접근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사람들 시선 없는 곳이라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그의 제안이 단순한 친절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다른 회원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거절하시는 모습 봤어요. 정숙 씨, 정말 이 산악회가 그런 곳인가요? 단순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임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산악회도 비슷해요. 중년층이 많은 곳일수록 더 심하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취미 생활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산악회를 그만둘까? 하지만 이제 겨우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외로움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산행은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멋진 코스로 안내해드리고 싶네요. 그의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 내 이혼 사실을 산악회 사람들에게 말했어? 미숙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내가 즐겁게 어울렸으면 해서. 기훈이가 물어봐서 얘기해줬어. 그 사람이 왜 내 개인정보를 묻는지 의심해보지 않았어? 나도 몰랐어. 요즘 들어서야 기훈이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 미숙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친구에 대한 신뢰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기훈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장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관심 있으시면 따로 만날 수도 있고요. 이 문자는 이전의 친절한 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었죠.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산악회에 무언가 이상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산행 일정 하루 전 기훈 씨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기상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7번 코스 대신 9번 오솔길로 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상이 안 좋다면 산행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다른 코스로 바꾸는 걸까? 게다가 개별 안내라니.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훈 씨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산악회가 그런 곳인지, 기훈 씨가 정말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기훈 씨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대부분 취소했어요. 비 예보 때문에. 우리만 가요.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거든요.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코스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험했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스예요. 경치가 좋은데 한적해서 좋아요. 기훈 씨는 계속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약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바위 쉼터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꽤 외진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경치는 좋았습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 맑은 하늘 아래 산의 능선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죠. 음료수 가져왔어요. 기훈 씨는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친절하게 컵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경계하고 있었죠. 박 선생님, 사실 오늘 특별히 이 장소로 모셔온 이유가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온 걸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처럼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은 많지 않거든요.
기훈 씨의 말에 순간 설렘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정숙 씨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기훈 씨, 그런 말씀 많은 분들에게 하시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감 있는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죠. 내가 널 몇 번이나 눈여겨봤는지 알아?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더 친밀하고 더 직접적인 어조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숙 씨의 경고가 사실이었던 거죠. 기훈 씨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지 걷은 여자 중 하나로 본 것뿐이었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훈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요? 난 그냥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아니요. 당신의 의도는 분명해요.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기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난 진심으로. 그만하세요. 당신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접근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 말에 기훈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가 깃들었습니다.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정숙이? 제 침묵이 답이 되었나 봅니다. 기훈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숙이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결국엔 내 품에 안겼지. 다들 그래.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 씨도 결국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인가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던 건가요? 난 달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훈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빠르게 피했습니다. 어디가? 여기서 혼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제 길은 제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확한 길을 알지 못했지만 올라온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확인했으니까요. 더 이상의 혼란과 망설임이 필요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훈 씨가 저를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산악회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이용한 일종의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산악회를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기훈 씨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특히 저처럼 외로움에 취약한 중년, 여성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무언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기훈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사과로 시작해서 점점 오해했다, 진심이었다라는 말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어떨까요? 나처럼 경고를 받거나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어 정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악회에 안 나오셨네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네. 기훈 씨와 있었던 일 때문에요. 역시 그랬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숙 씨도 기훈 씨와 그런 관계였나요? 직접적인 질문에 정숙 씨는 잠시 당황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친절하고 다정해서 나이 들어 누군가에게 관심받는다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정숙 씨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혼녀만 노린다는 말은 정말인가요? 네. 기훈 총무, 걔는 이혼녀만 노려요. 외로운 거 다 안다고. 그러면서 접근하죠. 정숙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산악회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일종의 은밀한 성적 네트워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산에서의 관계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산에서 만난 인연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냥 가벼운 만남이라고 합리화하죠.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이용한 일종의 정서적 성매매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부분은 모르죠. 알게 되면 대부분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순응해요. 외로움이 때론 자존심보다 더 강하니까요. 정숙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거의 그 함정에 빠질 뻔했으니까요. 단지 본능적인 경계심과 자존심이 저를 지켜줬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뭔가 해야 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요?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들 부끄러워하고 피해자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혼 후 많은 상처를 겪으며 배운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많은 여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블로그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중년 산악회 문화의 민낯 마이너스 내가 경험한 불편한 진실. 그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었었습니다. 기훈 씨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산악회의 이름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왜 문제인지, 어떻게 여성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악회에 다시는 갈 수 없겠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을 올린 후 초조하게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에는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산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뉴스 기자가 연락을 해왔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중년 여성 대상 산악회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일들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공유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기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차단해 두었던 번호였지만 이번엔 받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글을 쓴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요. 당신이 우리 산악회를 망쳤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악회를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조금 불안했습니다.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악회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왔고 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기훈 씨는 총무직에서 사임했고 다른 임원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지역 산악연맹에서 왔습니다. 연맹은 이 산악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잠정적으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전한 산악 문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취미 활동에서 벌어지는 성적 착취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인터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피해 여성들도 몇 명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정숙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산악회와 중년층 취미 모임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산악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정아. 내가 너무 경솔했어.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줄은 몰랐어. 미숙이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도 이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녀 덕분에 저는 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더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과 협박도 받았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도 많았고 심지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감사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기훈 씨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 대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이 더 많이 나오면서 그가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폭로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가끔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용기도 생겼습니다. 산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산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문제는 그곳에 모인 일부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여성들만의 소규모 산악회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숙 씨와 인터뷰에서 만난 몇몇 여성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산악회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첫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여성 10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다른 산을 오릅니다. 때로는 쉬운 코스로, 때로는 도전적인 코스로. 하지만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립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미숙이도 우리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산악회에서의 경험을 반성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은정 씨, 사진 찍어드릴까요? 정숙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함께 찍어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는 모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산에서의 인연이구나.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악몽 같던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침묵하고 참기만 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움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함으로써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산을 오릅니다. 한 손에는 등산 스틱, 다른 한 손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들고서 때로는 길이 험하고 가파르지만 우리는 함께이기에 어떤 산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길을 만들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56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설렘을 느낍니다. 아직 오르지 못한 산이 많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산 정상에서 뒤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험한 절벽에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동료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모든 정상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정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오른 그 정상의 풍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